태양계의 중심이자 가장 큰 에너지원 태양. 태양으로부터 전해지는 빛과 열은 지구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나 최근 과학자들은 태양의 심상치 않은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양 흑점 폭발이 있을 경우 30분에서 1시간 만에 1년 허용치를 순식간에 넘어서 위험한 우주 방사선에 픽폭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년에서 25년 사이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태양 극대기에는 훨씬 더 강한 태양 활동 또는 태양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여러 나라, 이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세계 과학계를 긴장시킨 태양 활동은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며 인류는 이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양은 강한 빛과 열을 발산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온도와 밝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요. 이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스페이스 웨더, 즉 우주 날씨라고 부르는데요. 세계 각국은 우주 날씨 분야 연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우주과학위원회 등은 국제 공동 연구진을 결성해 우주 환경과 날씨를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 태양우주환경그룹에서 우주 환경과 날씨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속해 있는 우주환경감시실에서는 인공위성에서 태양을 근접 촬영한 영상 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상 관측기를 통해 지자기 폭풍을 비롯한 우주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상들이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점 광학망원경과 분광망원경, 태양에서 오는 전파를 측정할 수 있는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태양 활동을 감시 중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한데요.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끊임없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태양을 조금 더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면 주변보다 조금 어두운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이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표면의 흑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태양이 한 번 자전하면 차등 회전으로 인해 태양 자기장이 태양을 휘감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차등 회전이란 고체가 아닌 물질의 경우에 위치에 따라 회전각 속도가 다른 회전을 말하는데요. 태양의 자전 횟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태양 자기장은 태양을 휘감는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태양 자기장이 서로 뒤틀리면서 자기장이 태양의 표면 밖으로 올라오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흑점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흑점 영역에서 태양 내부 자기장이 태양 외부 상층대기인 코로나로 끌려 나와서요. 강력한 전파, 빛 또는 고에너지 입자 그리고 자기장이 분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분출되는 현상들을 태양 흑점 폭발 또는 태양 폭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폭발이 바로 이 흑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관측 중에서 흑점 관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점을 가장 처음 관측한 사람은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이후 400년 동안 태양 관측을 이어온 결과 태양의 월 평균 흑점 수가 11년을 주기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태양 흑점을 관측하다 보면 11년 주기로 그 흑점 수가 크게 증가했다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11년 동안 변하는 것 또는 더 길게는 100년 이상 변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태양 흑점 주기라고 부르고 또 11년마다 이렇게 커지는 순간을 우리는 극대기라고 부릅니다. 태양 극대기는 태양의 흑점 수가 가장 많아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흑점의 수가 가장 적은 때는 태양 극속이라 말합니다. 먼저 태양 흑점의 수가 적은 극속이는 흑점 수가 한두 개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하며, 태양 플레어, 즉 폭발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흑점 감소는 지구로 직접 전달되는 열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대기 또는 구름과 작용해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 극소기 중 대표적인 사건은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있었던 소빙하기입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서는 사람이 올라서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템스강이 얼어붙었는데요.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좀처럼 눈을 볼 수 없는 런던에 강물을 꽁꽁 얼릴 정도의 추위가 엄습했던 것입니다. 과학계에선 당시 유럽을 강타한 맹추위의 원인을 태양 흑점수의 극단적 감소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각종 관측 시스템과 옛 자료를 종합했을 때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까지 흑점수가 종전의 1000분의 1의 가량으로 극단적으로 감소했고, 이런 흑점수 감소가 추위를 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인 1670년부터 1671년, 우리나라 역사에도 최악의 기아 사태가 찾아왔는데요. 전국이 흉작 사태를 맞아 인구 1000만 명 중 최대 85만 명이 사망한 걸로 추정되는 대재난, 경신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흑점수가 많아지는 태양 극대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극대기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1859년이나 또 1989년, 또 2003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흑점 폭발이 있어서 많은 영향들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지구 자기장의 변화라든지 또 뭐 전력 시스템, 그리고 위성, 통신 등의 변화 등 인간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태양 극대기에는 흑점 수가 많아지고 흑점이 폭발하는 태양 플레어 현상이 잦아지는데요. 태양 플레어 현상은 수소폭탄 수천만 개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 강한 빛이 도달하면 지구를 둘러싼 전리권에 영향을 주고 고층 대기에 전자들이 많아져 무선 전파 통신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태양활동 극대기가 되면 흑점수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데요.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활동 폭발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구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그러한 태양 활동에서 비롯되는 전파,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 자기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인데요. 그 요소에 따라서 RSG라는 지수로 우리가 나누고 있고요. 그 지수의 등급에 따라서 우리 지구의 영향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태양 극대기에는 GPS 오작동, 정전, 통신 끊김 등의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1859년에 일어난 캐링턴 사건은 전 세계 전신선이 일시에 망가져서 무선 통신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9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돼서 수백만 명이 커다란 불편을 겪어야 했고, 2022년 2월에는 미국에서 발사된 위성 49개 중 40개가 경미한 지자기 폭풍으로 인해 최종 궤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심각하게는 우리 2023년이나 이때는 많은 위성들이 정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태양에서 강한 폭발이 있어가지고 위성에서 이 세이프 모드라고 해서요, 주요한 전원을 끄고 안전 모드로 실행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대체로 지구 자기장에 대한 영향은 위도가 높을수록, 즉 극에 가까울수록 영향이 큰 편인데요. 영국과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러시아, 캐나다 등은 전력, 통신 시스템, 송유관 부식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태양 활동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태양 활동은 11년마다 극대기와 극소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이 주기는 18세기 중반에 스위스 천문학자 루돌프 울프가 제안한 흑점 지수 계산법에 의해서 1755년부터 1766년을 1주기로 명명하고 11년마다 주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양 활동 25주기이며 그중에서 극대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 말 또는 2025년 9월, 길게는 2026년까지 태양 활동의 정점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태양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 예측하는 우주전파센터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태양에서 관측된 흑점을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흑점이 거의 없었지만 2021년부터 흑점이 관측되기 시작하였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흑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 즉 흑점 폭발을 국제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2023년에 발생한 흑점 폭발은 지난 12월 25일까지 총 357회로 2021년에 발생한 28회보다 폭증하여 흑점 폭발이 최근 들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지구 곳곳에서 하늘을 수놓은 오로라의 이상 출현으로도 태양 극대기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막대자석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막대자석처럼 우리 지구의 양 끝에는 자기력선이 열려져 있고요. 그 자기력선은 사실은 극지방에서 태양 입자에 고에너지 입자들이 마구 쉽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창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극지방으로 들어온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 상층 대기와 상호작용을 해서 오로라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오로라가 극지방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태양 활동이 우리가 강해지면 흑점 수가 많아지는데요. 그때는 극지방에 발생하던 오로라가 위도가 좀 더 낮은 중위도에서까지 관측이 되곤 합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전하를 띤 입자, 즉 태양풍의 일부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와 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오로라는 보통 북위 60도 이상, 러시아에서도 북극권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되지만 최근 북위 50도 이하인 지역과 2022년 11월에는 오로라가 크림반도 등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저희도에서 관측되는 오로라로 비춰봤을 때 태양 활동 극대기의 정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태양 극대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천문기관들은 태양 플라스마 방출의 세기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주 날씨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빛, 입자, 자기장입니다. 각각의 요소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세기 또는 정도를 구분하여 우주 날씨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태양 플레어 현상으로 인해 X선 플럭스, 극자외선 등 전자기파의 복사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태양 복사 폭풍이라는 지표로 평가합니다. 태양 복사 폭풍 등급이 높을수록 고층 대기의 이온화가 활발해져 무선 통신이 두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태양 방사선 폭풍 지표는 높은 에너지의 태양 입자가 얼마나 많이 지구를 향해 쏟아지는지를 평가하는데, 방사선 입자가 많이 올수록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나 우주 비행사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지구의 자기장이 얼마나 흔들리는지는 지자기 폭풍이라는 지표로 평가되는데, 지자기 폭풍 등급이 높을수록 위성 항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큰 규모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천문기관들은 태양 플라스마 방출의 세기를 지자기 폭풍 5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로 예측했는데 실제 지구에 도달했을 때에는 3단계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지구 자기장을 교란해 위성 항법과 무선 통신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도인데요. 우리나라의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도 3단계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우주전파환경 경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 비해 2023년 눈에 띄게 R, S, G 각각의 경보 등급이나 횟수가 높아진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우주전파환경 경보가 급증했으며 태양 흑점 횟수도 예측치를 넘어선 걸로 봤을 때 이번 극대기는 최근 20년 사이 가장 강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측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의 흑점수가 이전의 극대기의 흑점수보다 훨씬 더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점수 증가 추세가 점점 더 가파르기 때문에 다가올 극대기는 직전 극대기보다 훨씬 더 많은 흑점수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훨씬 더 강한 태양 활동 또는 태양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 극대기는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태양 흑점이 폭발할 때 태양 표면에서 양성자, 중성자 등이 쏟아지고 코로나 질량 방출도 함께 일어나는데 엄청난 양의 입자들이 고속으로 지구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입자들은 지구 자기장을 따라 북극이나 남극으로 이동하여 극지역의 전리층을 교란시켜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의 승객과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피폭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항공기 탑승을 할 때 사람마다 그 우주 방사선에 대한 기준치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은 예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해가 없이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임산부나 암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우주 방사선 노출이 항공기 탑승 때 충분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활동이 점점 더 활동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태양 활동이 강해지면 이런 우주 방사선의 노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2007년부터 남녀 여객기 승무원 5,36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여객기 승무원의 유방암과 피부암 발생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자 승무원은 다른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51%, 흑색종과 다른 피부암 발생률이 2배에서 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백혈병, 유방암, 위암의 산재 신청이 여러 건 접수되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주 방사선 노출로 인한 항공 승무원 산업재해 신청 12건 중 9건이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경우에는 평소보다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양성자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양성자들은 위성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고 전자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으며 우주 비행사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2003년 태양활동 극대기 때 발생한 강력한 태양 흑점 폭발로 인해 일본의 우주관측 위성 미도리 2호가 고장나고 우주 정거장에서 작업 중이던 우주 비행사들은 비상 대피소로 피난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 폭풍이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을 뒤흔들어 지자기 폭풍으로 인한 유도 전류가 발생할 경우 지구의 송전과 배전망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지구 자기장이 급변하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이 급변함으로 말미암아 유도 전류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전력 시스템, 정전이 일어나는 현상 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신 시스템, 그리고 이제 위성의 그 GPS 같은 게 있잖아요. 그 GPS의 신호 교란 때문에 그 이제 딜레이 지연 현상이 일어나서
GPS 오차, 위치 측정 오차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은 태양 극대기에 열차 사고 피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영국에서 케이블로 구동되는 철도 두 노선을 대상으로 선로 회로에 지자기 유도 전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컴퓨터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열차 궤도 회로에 결함을 일으킬 수 있는 우주 날씨 사건이 영국에서 수십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극심한 태양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신호 오작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태양 폭풍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일시적인 단판 통신 장애, 극항로 운항 항공기의 우회 운항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대규모 피해 사항이 발생된 보고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직접 통신이나 GPS 같은 다양한 통신 방법으로 멀티 체크가 가능해 충분히 태양 극대기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기관의 우주 전파 환경 감시 및 예측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가 감시 및 예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국제우주환경서비스가 우주전파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우주전파환경 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전파환경 예보를 제공하거나 우주전파환경 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전파환경 감시 및 예측을 통해 태양 극대기에 따른 위험한 현상들을 미리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전리권 관측기나 지구 자기장 관측기, 태양과 지구 사이의 다양한 위성들을 이용해 태양 활동을 감시하고 있는데요. 이 위성들은 태양의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구에 송신하고 있지만 지구의 자전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가 필요한데요. 아시아에서는 우주전파센터가 위성 수신국을 통해 위성의 태양풍 관측 정보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에 차기 태양풍 감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며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이번에도 위성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위성 수신국을 구축 및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 재난 상황 시에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주전파환경 경보 수준과 관련 분야 피해 수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우주전파 재난 경보를 발령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주전파 환경 경보 4단계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우주전파 재난 관심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4시간 동안 우주전파 경보 4단계 상황이 2회 이상 발령되거나 5단계 상황이 1회 이상 발령된 경우 이 또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우주전파 재난 주의가 발령될 수 있습니다. 우주전파 재난이 발령되게 되면 문자나 TV 자막,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이 전파됩니다. 그렇다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인간이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태양 극대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강력한 태양 극대기가 예보된 만큼 일기예보처럼 태양 활동 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들의 홈페이지에 휴대폰 정보를 등록하면 매일 태양 활동 지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 장애에 대비해 비상용 전화나 라디오를 준비하고 오로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에는 항공기나 선박의 비행 및 항해를 자제하고 방사선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해외 여행을 가시거나 극항로를 이용한 왕복 항공을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때 우주 날씨 정보를 한번 체크하시면 최소한의 대비는 되겠습니다. 또 GPS 오류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차량 내비게이션, 휴대폰 사용에 유의하고 드론 사용을 자제합니다. 또 전기차의 경우 주요 노선에 잠깐 쉬었다 가는 등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구와 인류에게 꼭 필요한 태양의 활동은 전 지구적으로 다 같이 공동으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양 극대기 임박은 인류에게 위협적이지만 대비만 한다면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과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인류의 현명한 대처로 극심한 태양 극대기가 문제없이 지나가길 기대해 봅니다.